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이 3월 29일이죠. 그치. 형님 오시는 줄 알고 또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장중 기준으로는 이게 좀 모양이 안 난다. 선진장님 촬영하시는 날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18만 원을 넘어가자 하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시작한 거예요? 네. 알겠어요. 박수 쳐야 되나요? 리스펙트. 예? 박수 쳐야 되나요? 아 그럼요. 이제 본인을 네. 또 박수 본인이 치죠, 뭐. 리스펙트 하시니까. 아유 뭐. 인사 안 해? 인사 좀 하고 하자고. 무슨 인사를요? 그 구독자 시청자분한테 인사를 하고 또 시작해야 우리 돼. 예의 바른 청년. 아니 왜 인사를 안 하고 시작을 하냐고. 자연스럽게. 알았어, 자연스럽게. 인사 좀 해주죠.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업 투자자 선진장입니다. 우리 반도체 아저씨. 반도체 아저씨는 너무 좀 내가 좀 밸류업 된 것 같고 요즘 밸류업이 유행이긴 한데 밸류업. 너무 밸류업 된 것 같고 예.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운이 이제 좋았어요. 저도 고민을 했던 게 선진장님하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좀 누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눕혀지는 전동 침대를 딱 가져다 놓고 눕혀놓고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사무실에서 계속 누워 있어서 괜찮아요. 저 사무실에 라꾸라꾸 있어갖고 계속 누워 있어. 앉아있지도 않아요. 사무실 나가세요? 최근에 사무실을 네네네. 제 후배 사무실에 지금 얹혀 있습니다. 얹혀서 네. 아직 그 방 하나 구하기는 좀 힘드셔서. 그냥 계속 거기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서도 제의가 좀 왔는데 네네네. 사무실 좀 나오라고. 근데 네. 너무 노이즈가 심해갖고 여의도는 계속 그냥 지방에 머물려고 동탄, 수원 이쪽에서만 있기로 했습니다. 네. 형님이 계셔갖고 동탄이 그렇게 유명하구나. 전혀 아니야. 근데 선수장님 오늘도 굉장히 바쁜 하루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네. 좀 크게 물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물린 종목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그러면 안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나가고 있는데 네네. 오늘 5시 반에 새벽 기도 갔다가 예. 주총이 9시 있었는데 주총이 저기 좀 시골이에요. 하성시 마도라고. 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오늘 그 코엑스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로봇이랑 AMR 나오는 전시회인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 네네. 근데 거기 갔다가 공장 자동화 관련된. 예.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유부남이고 애가 셋이기 때문에 저는 스케줄을 5개씩 합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예전에 라이브 했을 때도 제가 네네네. 스케줄 3개 이상 잡고 왔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항상 여기 오면은 항상 마지막 스케줄 소화하는 그런 단계라 종착역. 조금 더 약간 피폐해지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쳐가지고, 여기 새벽부터. 오면 와이스트레스는 마음의 고향이라 예. 마음이 감사합니다. 이대호 기자님 보면 또 예. 뽀뽀해주고 싶고 그래서 뭐 표정은 별로 안 좋은데 징그러워서.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가지고. 네,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부터 저희가 오후 5시 반에 녹화를 하고 그쵸. 있습니다. 예. 지금 12시간째. 역시 부자가 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나 봐요. 요즘 이제 먹는 거를 많이 못 줄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싹센다라는 주사가 있어. 근데 그거를 한번 맞아서 제가 한 8kg 뺐는데 한 달에 네. 작년에 제가 그 유튜브 잠깐 나왔을 때 네네. 이호석 아카데미 나왔을 때 그때가 살이 많이 빠졌을 때예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맞으니까 살은 빠지는데 요요가 너무 심하게 와. 요즘은 이제 먹는 걸 조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요즘에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운동을. 원래 계단 많이 오르기 100층. 20층씩 5번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하고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건 꼭 합니다.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아니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당연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가 내려올 때도 계단을 내려오면은 무릎 작살납니다. 아니 5번을 한 번에 해요? 20층까지 갔다가 예. 20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또 올라갔다가 한 번에. 한 번에 하죠. 와. 그냥 빨리 하죠. 근데 뭐 1시간 안 걸려요. 한 4-50분 정도면 되더라고요. 대단하다. 네, 그걸 맨날 합니다. 저도 집이 20층이어서 퇴근할 때는 20층까지 걸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한 이대호 번. 기자님은 스케줄이 많고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 20층씩 5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저는 바로 코피 흘립니다. 네. 저는 진짜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도 올렸습니다만 저는 하이닉스 18만 원 찍는 것보다 형님 그 삭발하는 씬을 찍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저번에 댓글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있지도 않아. 네. 내 아이디는 모르겠는데 네네. 뭐라고 댓글 다셨더라고. 이렇게 뭐라고요? 댓글 달았더라고. 삭발을 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갔으면 더 좋은 그림이었다. 그쵸. 그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봐도 딱 찍고 이제 그게 언제였죠? 형님이 그거 공언했던 게? 그게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6월 7월 됐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작년 6월 7월? 아니요, 그보다 더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 작가 나온 시기랑 예. 여기 와이스트림 나온 시기랑 좀 달라요. 근데 얼추 한 9만 원
그러니까 이제 9만 원 초반에도 사라고 했고 예. 그 뒤에 8만 원대도 사라고 했고 7만 원대도 사라고 해갖고 예. 9만 원 초반부터 7만 원 될 때까지 욕을 엄청 먹었죠. 그러니까 1년 뒤에도 이 가격보다 밑에 있으면 내가 삭발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게시판에 그 선진장이라 검색해 보면 예. 한 2, 30개 달려 있어. 그렇죠. 하이닉스 게시판에. 최태원 회장님도 이제 형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누군데 자꾸 하이닉스를 가지고 지가 뭔데 삭발을 한다고 말. 그건 아니고. 자, 근데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저희 3월 29일 저녁에 찍고 있으니까 3월 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3월에만 17.16%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2024년 들어서만 YTD로 29.33% 올랐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셨던 한 9만 원 대비로는 정확히 2배. 그렇죠. 그 정도 오른 거죠. 18만 3천 원이니까. 되게 무덤덤하시네요. 표정이. 아니, 근데 이게 그쯤이야 제가 다 예상하지 않느냐 이런 표정인데. 아니 근데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제가 요즘에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유튜브. 제가 원래 그렇게 신경 쓰는 성격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뭐 말을 하면 자꾸 공격받는 추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기서 와이스트리 나가서 종목 얘기는 안 할 건데, 그렇죠. 예, 안 할 건데, 근데 제가 혹시라도 종목 얘기하면 그거 추천 종목 아니니까 절대 따라 사시면 안 되고, 제가 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얘기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건 제가 겪어봤습니다. 정답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 얘기를 무지성으로 추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남의 아이디어를 보고 이제 매수하고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이디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이닉스를 뭐 이제 9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사라고 했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제가 뭐 나보다 주식을 잘하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진짜 운 좋게 돈 번 거예요. 그게 돈 번 거고. 근데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9만 원 초반에서 7만 원대까지 투자 아이디어 제시했을 때 그래도 한 번씩 그 과거 사이클들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 비즈니스 모델 돼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건 옳게 매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예, 돈 벌었어도? 네, 반성해야죠. 그건 진짜 운으로 번 거죠. 예, 그러니까 한두 번 운으로 본 거는 지속성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유튜브에 잘 안 나오는 것도 저는 이제 뭐 이제 시황이나 무슨 섹터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염승환 이사님이나 이선엽 이사님이나 보면은 설명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뭘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얘기할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와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제가 굳이 여기 이제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단순한 건데 사실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셔서 진행을 하세요.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반도체 투자는 자산운용사와 CIO 분들 제가 모셔드릴게요. 옆에 진행을 하세요. 아니요. 우리 개원 MC 선진장님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들어요, 저.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라. 그럼 이제 반복 가능하다. 저도 투자 초창기에 가투소에서 잘하시는 분들 글 많이 보고 그거 따라도 많이 사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이제 저보다 잘하시는 선배님들 아이디어 찾아갖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매수하는 거를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안 좋아. 그러니까 텔레에 막 되게 휘발성으로 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무작정 추정 매매하는 거는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텔레에 도는 이상한 찌라시들 이런 거가 이상하게 가장된 측면도 있고 뭐 그래서 저는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직장인들한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권장할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는 이제 노이즈가 되죠. 그걸 이제 걸러낼 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저도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노다지 IR 루트라고 알죠. 컨콜 IR 평이 되게 좋더라고. 주담 통화 아니 이번 또 이제 주중 후기 막 올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이거 다 못 보겠는데 나 이 종목들을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못 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매매하시라고 그만큼 보시라는 게 아니고 누적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여기 있으면 경쟁사 정보도 올라오고 고객사 협력사 정보도 올라오니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단 한 번의 판단을 위해서 많은 퍼즐을 모으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행동하시라가 아니라 많이 생각하시라는 그 퍼즐 조각들인데 그래서 약간 좀 오해하신다. 아니면은
많은 정보가 곧 다 노이즈가 아니라 그 많은 정보를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종목이 추천 종목이 아닌 거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결국 돈은이라는 거는 자기가 아는 종목에서 아는 종목이나 아는 섹터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제가 요즘에 뭐 최근에 이제 가끔 이제 이제 좀 지인들 중에서 좀 투자 어려우신 분들 뭐 상담하러 좀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다 대부분 뭘 얘기하시냐면 어떤 특정 종목이 있으면 특정 종목을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할 거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그게 아니고 이기는 전장을 찾아갖고 전장을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채진님 강의할 때 제가 꼭 네. 듣고 싶다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 정채진 프로님 그 YG 네. 클럽에서 제가- 강의하실 때 일부러 뒤에 와갖고 네, 이제 제가 프리라이더로 공짜로 들었는데 형님 가입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출연료 안 받으니까 그 공짜로 한번 들으면 되잖아. 아무튼 그래서 예. 그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채진 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채진 프로님은 뭐 1년, 2년 이렇게 쉬더라도 자기의 좋은 해 왔을 때 절대 안 놓치더라고. 그래서 이거 추천 종목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메리츠 화재 네. 얘기하셨는데 메리츠 화재가 이제 금리에 상관없이 화재 아니고 메리츠 금융지주. 화재부터 투자하셨으니까. 그 그 나중에 합병 전에 네, 합병 그러니까 전에. 화재가 이제 보험주니까 이제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 이익이. 근데 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이익이 계속 지속되는 거 판단하고 그 보험 업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효성 TNC 같은 것도 뭐 원래 화학 회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3배 5배 먹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베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채진 프로님도 그대로 베팅이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다 깔아놓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고점 매도를 할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전장을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매수했던 종목들 같은 것도 SBS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FNF나 지금 얘기해도 돼요 이제는? 이제 안 말할 수 들고 있다? 있으니까. 과거. 그다음에 그냥 한양지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내가 지금 하방은 되게 막혀 있고 내가 그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전장을 옮겨가는 거죠. 베팅을 하면서. 그리고 정채진 프로님도 보니까 집중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텔레에 무슨 이 소음과 잡음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종목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중 베팅을 하면서 옮겨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텔레그램만 계속 보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경우일 때 내가 얼마나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고 그럴 때 업사이드는 얼마고 하방 리스크는 얼마고 그거를 빨리 판단해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팅을 할 때 내가 반드시 벌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그리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뭐 조금 제 얘기 좀 하면 저 자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을 저는 코로나 때랑 23년에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뭐 코로나 때 운 좋게 돈 벌고 베팅해서 번 거니까 너는 슈퍼개미는 아니다. 뭐 운 좋은 사람이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맞는 얘기야. 근데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 가치 투자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까는 게 아니고 제가 매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 베이스로 안 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긴 하는데 트레이딩이 줄을 이루지 않아요. 저는 이제 직장인 투자자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애 보고 남은 시간에 투자를 하니까 그 매매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물론 전업되면서 매매를 하긴 했지만 그 자산의 90% 이상을 이제 코로나 때랑 23년에 번 게 맞아요. 근데 코로나 때는 솔직히 제가 뭣도 모르고 번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때가 기회다 뭐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 아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내 계좌가 거의 마이너스 80%까지 가는 바람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주식을 안 팔아야겠다고만 생각을 하고 너무 비정상적인 주식 가격이 왔을 때 내가 이걸 팔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때 비중 1위가 시총 200억까지 갔다가 이게 그 해에 2천억까지 가는 바람에 그 해에 1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주식을 안 팔았고 그냥 하던 대로 했던 게 컸고 22년 같은 경우는 제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때는 이제 얘기했잖아. 원체 금액이 커졌으니까 손해본 금액으로 따지면 되게 큰 아니 금액이었죠. 근데 수익률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이너스 20%대였어요. 제가. 네네네. 근데 그것도 마이너스 35%까지 갔다가 연말에 많이 회복해갖고 25% 된 거예요. 22년 장은 다들 어려웠죠. 근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익을 내라는 게 아니고 사실 25% 정도 손해봤으면 그렇게 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였다면 내가 잘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이너스 25%는 잘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코스닥이 뭐
마이너스 30% 빠졌어도 그거는 저는 그래요. 저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이너스 한 20% 5% 정도 났고 그 다음에 저는 23년이 엄청난 기회라고 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음성 채팅이나 블로그나 뭐 저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주공남 마지막 녹음할 때도 23년은 엄청난 기회라고 정말 많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22년이 이제 저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반영됐다고 봤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까지 반영됐고 반도체 사이클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리먼보다 더 떨어진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밸류로 봤을 때도. 그쵸. 밸류나 사이클 하락폭이나 왜냐하면 3, 4 가점 이후로는 감산한 적이 없어. 근데 그 그쵸, 감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저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다고 주위에 얘기를 했고 그건 잘 본 거죠. 그건 잘 본 거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었던 논리가 뭐였냐면 반도체 수요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냐고 했지만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감산이랑 재고 피크아웃만 나오면 주가는 무조건 30%에서 50%는 뛰게 돼 있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거는 얘기가 계속 섞이는데 네. 원래 그림 보고 얘기하려고 한 건데. 아 그림이 우리 또 최첨단 시스템으로 그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그래픽. 이 형님이 알아서 들으세요. 아 내가 들어야 돼? 네. 네가 들어야지. 너가 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자 참고로 이거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형님이 최첨단 저한테 시스템이고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좀 썼는데 손으로 그려서 카톡으로 보내준. 아 맞아요. 와 잘 보인다. 잘 보이죠. 이거 보세요. 예. 네, 뭐 별건 아닌데 그냥 아주 초보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보면은 물론 뭐 하락 사이클은 1.5년이고 상승 사이클은 뭐 2년이다 뭐 이런 말 있는데 네네네. 그냥 이제 러프하게 2년 정도로 잡아보면 저 곡선이 저렇게 휘어져 있는 건요. 저 디테일한 그 안에 변동성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핸드폰으로 손으로 그려서 그리신 그래요. 핸드폰으로 그려서 그래요. 그러면 상승 사이클 때 한 2년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락 사이클 때 한 2년 정도 내려가요. 근데 이 하락 사이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네네. 요 직전 상승 사이클이 언제였냐면은 2017년도에 서버 사이클이었어요. 네네네. 그때 그 이제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그렇죠. 아, 똑똑하네. 클라우드 회사들이 서버 증설하는 바람에 2017년도에 소위 말하는 슈퍼 사이클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40% 50% 나오고 영업이익률 40% 50%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20조 찍을 때였어요. 네네네. 그리고 전자가 그 서버 디램만 한 50% 60% 영업이익 나올 때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왔던 게 코로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이클 때는 어떻게 됐냐면 공급망이 교란되니까 공급망이 교란되니까 공급이 축소가 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물류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교란되니까 공급망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언택트라고 해갖고 맞아요. 그때 PC 수요가 많이 오면서 노트북, 태블릿. 노트북 수요가 많이 오면서 서버 디램도 많이 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올라온 거죠. 근데 이 사이클이 되게 짧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일상생활을 돌아가고 나니까 공급이 원래대로 올라오고 수요가 감소되니까 이제 원래대로 사이클이 끝난 거죠. 근데 네.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2017년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 사이클보다 더 뒤에 사이클이 왔었어야 돼요. 2020년에 사이클이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2021년이나 뭐 이렇게 사이클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2년이면. 없는 그쵸? 시기였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요런 사이클이 요렇게 앞당겨 땡겨온 네, 거죠. 땡겨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땡겨 오면서 약한 사이클이 한번 온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그냥 확 꺾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감산 사이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 사이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맞다 보니까 이 하락 사이클이 제가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 리먼 이후의 하락 사이클 중에서는 최악이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요 하락 사이클일 때가 코스피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락 사이클일 때가 보통 하이닉스 PBR이 0.8배, 0.9배 가고 네. 그럼 하이닉스 PBR이 0.8배, 0.9배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도 요 구간에 0.8배, 9배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이거 윤지호 센터장님이 많이 한 얘기인데 제 얘기는 매크로는 저는 정강호 선생님이랑 윤지호 선생님 거 많이 얘기하고 정강호 선생님, 윤지호 선생님이에요. 네. 네. 반도체는 제가 이세철 전무님 시티그룹 이세철 전무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랑 IT의 그 이영수 대표님이나 뭐 이런 분 많이 참고하고 그다음 요 내용은 그 레드버드님 블로그에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의견을 참고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막 해서 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남의 의견을 무의식 중에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늘 아래에 잘 끼워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아무튼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감산 이 하락 사이클일 때 코스피도 같이 경기가 하락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 사이클을 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중후장대 산업이나 반도체나 이런 게 다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리고 채찍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채찍이 제일 끝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시행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22년 같은 경우 코스피 2100 정도 갔었나요? 22년 말이요? 뭐 20... 2150, 뭐 2130. 근데 실제로 갔었죠. 이제 코스피가 2100 이렇게 갔는데 이제 달러 환산 지수로는 한 1200 갔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때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때 용기를 못 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삭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때 삭발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안 잊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거예요. 사실. 아,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주식을 딥하게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주식을 이렇게 딥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되게 안 좋고 PBR 배수로 0.8배, 0.9배 갈 때 하이닉스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한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반포자이 드립치다가 욕먹고 집팔아라 그래갖고 욕먹고 하여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반성하고 있어요. 너무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반성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세게 얘기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저도 알거든요. 근데 저도 왜 근데 제가 하이닉스 몰빵할 수 있었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그나마 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과거 사이클을 경험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번 투자를 해보라고 한 거고 사실 근데 투자라는 게 변수가 항상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9만 원대는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7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항상 변수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선으로 잡는 거라고. 9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저점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으로는 못 맞춘다. 예, 선으로 한다는 거고 그럼 계속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 바닥은 뭘로 잡냐면요. 바닥은 감산으로 잡는 거예요. 3사가 가점하다 보다 보니까 감산을 하게 되고 감산을 하게 되면 재고 피크아웃이 나오거든요. 요 감산에서 재고 피크아웃, 그다음 디램 가격 상승까지 요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30에서 50% 정도는 주가가 무조건 올라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뭐가 붙었냐면 수요가 붙은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AI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HBM 같은 게 붙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레거시 수요가 아니고 HBM 수요고 그래서 저 질문 그냥 계속 얘기할까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까지 계속 얘기할까요, 그냥? 그건 좀 끊어서 가시죠. 아, 끊어서 갈까요? 네네. 네, 아니, 너무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끌까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저 사람 애널리스트인가? 그러다가 저 그림을 뭐 보면 이거 갖고 애널리스트야. 저거는 도저히 애널리스트가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라고 이제 헷갈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도표도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제 손으로 그려주셨습니다만 이거 이제 그 갤럭시 노트 그 펜으로 손으로 그린 거야. 단순함은 치열한 고민의 그 산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맞습니다. 좋게 봐주면 고맙고. 이때 SK 하이닉스는 그때 반포자이에다 비유를 해주셨었고 저희가 그걸 짧은 영상으로도 몇 차례 이제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쉬운 투자, 아주 좋은 상황,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던 거죠. 비유도.